예, 안녕하세요. 김종률입니다. 제가 그 유튜브를 자주 찍겠다라고 공언을 한번 했었는데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 다른 게 아니고 책을 써놓고 나서 책에 던 집필이 끝나가지고 이제부터 유튜브 자주 할 수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요. 손볼 게 너무 많았습니다. 특히 이제 글은 다 돼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지도를 굉장히 잘못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도를 일일이 다 교정을 했습니다. 지도 교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. 지도에다가 이런저런 표시도 할 게 좀 있고 그러다가 졸지에 이렇게 늦어져가지고 유튜브가 늦어졌는데요. 제 토지책은 이제 내일 나옵니다. 그 11월 29일 날 출간됩니다. 그 인터넷 서점에서 오늘부터 팔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. 저는 이제 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열심히 유튜브를 찍고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더 많이 그런데 이거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 사진 밑으로 내리고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그간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 수업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. 도시개발 사업이 재개발 재건축하고 비교했을 때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지는 잘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여러분 유튜브로 보고 계시니까 뭐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.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다 하더라도요. 여기는 이제 조합 방식으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럴 경우에 이 조합원들을 미리 동의율을 갖추게 합니다.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지자체에서 여기 노후 불량 주택이 많다. 그랬을 때 지정을 하죠. 그래놓고 나서 그 다음 추진위를 설립하기 위해서 주민들 동의서를 진구하는 형태라면요. 도시개발 사업지는 일정 면적 이상의 동의율을 갖추게 합니다. 그런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갖추고 시작하니까 일단 잘 안 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.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요. 이미 땅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죠. 그러니까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많은 데죠. 노후화된 그 동네라고 한다면 도시개발 사업지는요. 상대적으로 풀밭이에요. 허허벌판인 그런 곳입니다. 그러나 그런 지역이지만 그 지역의 시가지가 확장되고 있는 곳. 그런데 미니 신도시 형태로 미니 신도시 형태가 아주 작은 곳은 아파트 단지 하나 정도 형태로 작게도 들어가고요. 좀 크게는 미니 신도시 형태로 들어간다. 택지개발지구 그렇게까지 크게 들어가지는 않는다. 예,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,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.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제가 그 블로그에는 그냥, 화양지구 환지계획인가 도시개발사업 주의보, 이렇게만 썼습니다. 그러니까 화양지구가 가로 열고 닫고 겨우 환지계획인가 했다. 이런 말이죠. 그죠? 그러니까 환지계획이란 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, 그 전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쭈글쭈글한 땅을 갖고 있잖아요. 그런 땅들을 도로를 내고 공원을 만들고 학교를 배치하고 아파트 부지를 만들고 그리고 남은 땅은 단독주택을 짓기 좋은 땅 또는 점포택지를 짓기 좋은 땅으로 돌려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딱 토지 면적은 절반이나 또 절반보다 훨씬 더 줄어든 면적으로 돌려받지만 한 평당 가격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전보다 한 10배 가까이 인상이 되는 거죠. 이를테면 화양지구로 설명을 드리자면요. 평당 한 60만 원 정도 땅이 한 평당 5, 60만 원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. 2010년도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지금 환지로 받을 땅을 생각하자면 평당 600 정도 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10배 올랐다. 그건 아니고요. 면적이 전체 면적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던 땅이 한 300평이었다. 그럼 300평 땅이 10배가 오른 게 아니고요. 300평 땅이 면적이 이렇게 학교 부지, 도로 부지, 아파트 부지로 다 나가고 돌려받는 땅이 한 40%에서 30% 사이였어요. 어떤 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줄어드는 면적은 달라지는데 어쨌든 한 40%라고 본다면 한 120평이 되는 거다. 그죠? 300평에서 40%로 줄어들었으면 120평인데 이 120평이 평당 지금 한 600원 한다 이 말이죠. 그럼 600이면 120평이면 6일은 6, 6, 20, 7억 2천이네요. 그러나 그 전에 300평일 때 평당 60일 때는 1억 8천, 많이 올랐죠. 자,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지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간 했던 이야기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보니까 제가 도시개발 사업지가 잘 된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채비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데는요. 여기 채비지 써놨는데 제가 채비지는 어떤 말이냐 비용으로 충당한다는 뜻인데요. 조합에서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할 땅을 만듭니다. 아파트를 짓기 좋은 네모 반듯한
아파트 한 단지 들어갈 만한 그런 땅을 만들고 아파트 시행할 사람들에게 그 땅을 매각을 합니다. 그 매각한 그 비용으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. 자, 그런데 화양지구 인가가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? 사실은 이제 환지 인가가 늦어진 이유는요. 화양지구가 채비지 매각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사업 그 진척이 늦어진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지 계획 인가가 늦었다. 그 환지 그러니까 그 전에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의 토지를 어떤 일정 규격의 어떤 그 집 짓기 좋은 땅으로 돌려주는데 그 계획을 세우는 게 오래 걸린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개발 각종 뭐 분담금을 지자체에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충당하지 못했다. 왜요? 채비지 매각이 늦어졌어요. 자,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도시개발사업지 환지 방식인 도시개발사업지를 볼 때는요. 아, 여기가 채비지 매각이 잘 될 것이냐. 다시요.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기가 아파트 시행하는 사람들이 선호할 지역이냐, 그런 부지가 잘 팔릴 지역이냐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간에는 신도시에 있는 미니 신도시에 있는 채비지들이 워낙 매매가 잘 돼서 큰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리고 나서부터 생기는 도시개발 사업지들이요 좀 막 하는 표현으로 짜잘한데, 그러니까 좀 비인기 지역도 많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. 그런 도시개발 사업지를 보면서 과연 채비지 매각이 잘 될 것이냐, 채비지 매각이 안 된다면 뭐 개발에 관련된 부담금 같은 걸 어떻게 할 것이냐, 그런 것들이 좀 관전 포인트였죠. 지금 보시면 10월 31일 중부일보에 따르면요, 경기도 화성시의 동화지구라고 있답니다. 여기 어디냐면 동화리예요, 동화리. 동화리가 어디예요? 잘 모르겠죠, 그죠?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입니다. 여기가 봉담지구랑 그러니까 수원대학교 그 사이에 아마 있는 데일 겁니다. 동화도시개발조합이 66억에 달하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지 못하면서 답보 상태에 빠졌다. 네, 이 화면 보시면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왼쪽에 여기 보시는 게 동화지구고요. 여기 요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수원대, 예.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수원대학교. 그리고 여기가 와우리 그럴 겁니다. 이쪽이 동아리인데 여기가 허벌판이에요.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아파트 부지를 만들고 하겠다고 했는데 왜 돈을 못 냈냐? 돈이 없어서 못 냈는데. 그럼 왜 돈이 없느냐? 이런 아파트 부지 매각이 안 돼 있었다. 그렇게 봐야 되겠죠, 그죠? 자, 보시면 동아지구 도시개발 사업 가로 열고 닫고 환지 방식. 제가 왜 뭐가 안 됐는지 정확하게 조사를 하진 않았습니다. 2447세대 도시개발 사업지를 만드는 건데 잘 안 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 거죠. 보시면 늦어지고 있는 동아지구 개발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인근에는 중학교가 4개 있고 고등학교 1개밖에 없고 한데 이 통학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여기다 학교를 만들어라.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요. 얘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66억에 달하는 농지 부담금을 내지 못하면서 답보 상태에 빠졌다. 그래서 인가가 안 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겠죠. 그러면서 학교 개교도 안 되고 있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학교가 없어진다, 학교가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제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여기도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덤벙 샀다가는 좀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동화지구가 어딘지 한번 보시고 전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봉담지구에 가서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화면 보시면요 경기도 화성시 봉담, 이쪽에 봉담지구가 호재가 참 많은 지역입니다. 우선 이 북쪽으로 지나는 전철이 하나 있는데 이게 신분당선 남부 연장인가요? 분당선 남부 연장인가? 그게 수인선으로 해서 수원역에서 인천으로 가는 게 하나 지나가고요. 그리고 보시면 요 바로 위에 북쪽 요쪽으로 효행지구 들어서고 봉담 1지구 2지구 들어서고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동화지구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. 스카이뷰로 내려다보자면 허벌판에 뭐 짜잘한 공장 좀 있고 그죠? 단층짜리 공장 있고 이렇죠. 자, 그럼 여기 토지 소유자들이 억울할 거 아니에요. 옆에는 신도시를 만들고 여기는 아파트 부지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? 좋다. 그럼 우리는 주체적으로 미니 신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할 수 있죠.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아마 이 도시개발 사업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해보려니까 뭐예요? 아파트 부지가 매각이 돼야 되는데 택지개발지구 옆에 이렇게 많으니까 채비지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추정.
추정한 생각입니다. 어찌됐건 도시개발 사업지 볼 때는요, 여러분 항상 채비지 매각이 잘 될 것이냐를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고요. 그리고 채비지 매각이 동아지구라든지 다른 데 개발 사업지, 뭐 용인의 역삼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보니까 쉽게 가지가 않더라고요.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